한국전쟁으로 북쪽에 고향을 두고 남쪽으로 온 실향민들이 속초에는 많습니다. 이북 문화를 접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축제가 속초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방부가 군 장병이나 면회자 중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춘천 지역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지만 다음 달부터 전면 등교는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투자 영향 등으로 지난 4월 도내 가계 대출이 한 달 새 2천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6.25가 발발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수백만 명 실향민들의 애환이 적지 않은데요. 실향민들이 모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축제가 속초에서 열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루한 행색에 보따리를 짊어진 피난민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을 떠나기 위해 작은 배에 올라탑니다. 빛바랜 사진 속 피난에 나서는 모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향민 마을인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실향민 문화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는 취소됐지만 올해는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고 관객들은 온라인을 통해 공연을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됩니다. 실향민 전체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서 실향민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을 하여서 실향민 2세와 3세들과 함께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뜻으로 실향민 문화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농요와 무용, 뗏목놀이 등 이북의 무형 문화재가 매일 펼쳐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연이됐던 사자놀이가 원형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속초 사자놀이도 매일 공연장을 찾아옵니다. 축제장에는 1950년대 실향민들의 가옥과 점포를 고스란히 재현했습니다. 나무 널빤지와 종이 상자로 만든 임시가옥. 보기에는 누추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당시 실향민들의 생활을 손수 체험하며 아픔에 동감했습니다. 감사하게 저희는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약간 그때 너무 아픔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같이 이곳에 와 있지만 같이 이렇게 있는다는 게 더 감사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세운 망향탑도 아바이 마을로 이전해 제막식을 올렸고 실향민을 위한 망향제도 펼쳐졌습니다. 함경도 사람들이 피난 와서 사는 현장인 아바이 마을에 이런 행사를 저런 걸 만들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하지요. 이번 축제에는 아주 특별한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에서는 북한 최고 미술가들의 대작 21점을 전시하는데 북녘 동포들의 예술 세계로 북한의 산수와 일상, 인물을 담아내 민족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북한의 산천, 북한의 마을에 대한 그림을 골랐어요. 우리 실향민 분들은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 산천을 그림으로라도 감상하면서 약간의 위로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북 도민들의 역사 기록 사진전도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아바이 마을은 6.25 전쟁 중 피난민들이 하나 둘 모여 조성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향민촌입니다. 실향민 문화축제는 오는 27일까지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마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한편 속초시는 이번 실향민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설악문화제 등 다양한 축제를 당분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춘천에서는 지난 7일부터 17일 동안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학생의 가족 한 명도 오늘 확진됐습니다. 또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한 명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공무원의 가족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춘천 5명을 제외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군 장병 대다수를 차지하는 30세 미만 장병의 1차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군 장병에게 군부대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군 장병이나 면회자 중 한쪽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접종 군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을 경우 휴가 복귀 시 2주간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군부대 면회가 허용되고 다음 달부터 군대 거리두기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접경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달 들어 춘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확진 환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학조사의 한계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많아진 데다 느슨해진 시민들의 방역의식 때문에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이 학교에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근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혹시 몰라 버리는 선제적인 검사입니다. 코로나19가 더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이렇게 선제 검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진자를 빨리 찾아 접촉자를 격리하면 감염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서 춘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2명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릅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니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해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로 찾는데 확진자 진술에 주로 의존해 한계가 있습니다.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추적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역학조사를 1인에서 2인 1조로 늘려 혹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다수 조사관으로. 이에 못지않게 시민들의 방역의식이 흐트러진 것도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습니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고 유흥업소 한 공간에 6명이 모였다 6명 모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유증상자가 즉 나와서 검사가 지연이 되면서 그게 가족 간, 지인 간,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결국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검사가 지연되고. 춘천시는 내일부터 봄내체육관 뒤편에 승차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다시 운영합니다. 춘천의 감염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진단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품 기증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던 박수근 미술관. 이번에는 2차원 평면의 그림들을 3차원의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양구 박수근 미술관 내 퍼블릭 전시관에서 공개됐는데요. 허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술관 벽면이 1950년대 일상을 담은 화폭으로 변했습니다. 머리 위에 짐을 이고 일터로 나가는 아낙네. 엄마를 대신해 아기를 업고 가는 소녀. 전쟁터의 고된 삶 속에서 희망의 봄을 담은 풍경들이 증강현실로 되살아났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입니다. 이렇게 빨래터 위를 걸으면 단풍이 나타나는 실감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박수근 화백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5살 장남의 3D 초상화. 다시는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저를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 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의 초상, 그런 하나의 이 맥락이 싸우지는 제일 먼저 저를 그리셨던 작품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박수근 화백의 유화와 드로잉 18점도 실감형 콘텐츠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다양하고 또 접근성이 좋은 요새 매체들로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퍼블릭 전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 사업으로 18억 원을 들여 세워졌습니다. 박수근의 어떤 도서관, 기록관, 전시관의 기능을 해서 또 여러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연구자들과도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 보는 미술을 넘어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체험 미술로 재탄생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지역 초등학교 집단 감염 사태에도 다음 달 1일 도내 전면 등교 일정은 그대로 추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춘천 모 초등학교는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주변 초등학교에 대한 선제적인 PCR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음 달 1일 전면 등교 일정은 변동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별로 PCR 검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고 추경과 예비비 등을 투입해 전면 등교에 대비한 방역 인력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주식 투자 영향 등으로 가계대출이 한 달 새 2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여수신 동향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기타 가계대출은 예금은행 1,048억 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1,109억 원씩 각각 늘었습니다. 기타 가계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 주식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가 남북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춘천시와 태백시, 평창군, 인제군과도 남북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현재 남북 농업 교류 협력과 광물자원 협력 기획 등의 경제협력 사업, 정책연구와 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복지부문 지출이 늘어나면서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가 1년 만에 낮아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통합 재정 개요에 따르면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24.8%로 지난해 27.6%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특히 전국 시도 평균보다 13%가량 낮고 전남에 이어 가장 낮습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동해, 속초, 횡성, 양구를 제외한 14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특히 철원, 화천, 양구, 인제는 한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화천은 재정 자립도가 6.9%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강원도 파프리카가 올해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양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는 양구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37.5톤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선전식이 열렸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